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1만 500원요. 11만 5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70% 이상 넘어요. 비중이 70%가 넘으세요. 네. 네, 이 종목 비중이 워낙 또 크셔서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돼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지금 70% 보유하고 계신데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번쩍 들어주셨어요.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진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그때 막 올라갈 때, 네. 12월에 많이, 12만 1,600원 찍고 내려올 때 그때 했어요. 12월 중순 정도에 들어가셨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락 추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많이 나와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드 계약 해지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고 LNF의 악재도 나와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딛고 요 근래 최근 추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의 이동체 창업주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의 모든 사업체가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2차 전지가 암울했던 기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연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런 부분처럼 계약이나 공시나 이런 부분이 갑작스러운 악재는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에코프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정도로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이 지금 생각보다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고 싶은데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70%까지도 들어가면은 정말 재미없는 한 해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할 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 매수가 부근이 오면은 비중을 30% 정도 덜어내시고 40% 정도 들고 가신 다음에 이제는 직전 최고점이었던 12만 원 부근 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비중 20%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20% 정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기준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 2분기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중이 또 워낙에 크시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삼양식품 보유 계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삼성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요. 네. 저기 29,900원이고요. 네. 한 15% 된 것 같아요. 29,900원에 15%세요. 예. 그래도 오늘 또 실적이나 수주 기대감으로 조선주들이 강하게 올라줬는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추가 매수도 해도 되나 하고.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 매수를 좀 해봐 또 괜찮을지.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이종호 선생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자리에선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본다라고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중공업을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분산적으로 하시면서 HD 현대중공업도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왜냐 굳이 조선 3사나 이런 부분이 흐름세가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하면서 대장주가 바뀌는 모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가 조금 아쉬운 네.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HD 현대 차라리 추가 매수하실 거면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LNG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삼성중공업이 기술력적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FLNG 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쪽 이제는 상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트렌드가 뭐냐라고 본다면 군함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주가의 탄력성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라고 본다면 미국에서 MRO 수주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 차례 불어주면서 군함 수주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하나오션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이 올라가고 삼성중공업은 약간 소외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주 안에서도 약간 종목을 분산을 하는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추가 매수하기는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HD 현대중공업으로 종목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하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2년도에 어떻게 본다면은 최고 수주나 이런 부분을 달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번 연도가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닌 저부가 가치 제품을 수주를 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고부가치 선박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삼성중공업 자체적인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난 길게 보고 샀는데요. 네, 길게 보고 들고 장기로 가시면 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HD 현대중공업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꼭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신청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네, 현대오토에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3만 2천 원이고요. 네. 20%입니다. 33만 2천 원에 20%세요. 네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또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줄지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께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예. 32만 원이 매수하셨다고요? 33만 2천 원이요. 33만 2천 원이요? 네네. 이게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4일 됐습니다. 3, 4일 됐어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셨네요. 그럼요. 기대를 네. 많이 하고 그래도 했습니다. 어저께 좀 잘 버티셨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원래 32만 원 매수하기 쉽지 않은데 참 네네. 역시 좀 주식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약간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네네. 상한가 가진 못했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 실리고 또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오늘 상승한 이유는 네네. 뭐 로봇 때문에 올라온 게 맞죠. 근데 중요한 네. 거는 그냥 단순하게 로봇이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만들어진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만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FSD라든지 뭐 AI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그 모든 거를 통제 컨트롤하는 거는 현대오토에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의 상승의 논리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뭐 로봇이 되었든 자율주행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뭐 오늘처럼 뭐 매일 급등한다가 말은 못하고 다만 이제 최근의 패턴을 본다 그러면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면 한 2차 상승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충분히 뭐 워낙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뭐 딱 고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45만 원, 50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5만 원 언저리부터는 약간씩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좀 끌고 가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최소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45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카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500원에 10%요. 65,500원에 10%세요. 네네. 아, 이 종목 오늘 주가 급락이 나와서 많이 걱정되실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아, 내일은 다시 네. 예, 예. 네, 다시 좀 반등이 해야 나올 되는, 네네. 네. 아, 다시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유청희 선생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수익 조금 날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빠지는 네. 바람에 네네. 약간 손실을 전환돼서 조금 네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네. 옆으로만 좀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65,500원 매수시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가을쯤 한 것 같아요. 작년 가을쯤에 그때 네네. 이제 그 샘 알트먼 만나고 막 이랬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네요. 네네. 네. 일단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은 저는 좀 기다려도 봐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뭐 네이버도 좀 조정이 나왔고 뭐 카카오도 같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네. 저는 올해는 카카오, 네이버 모두 작년보단 더 좋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위기도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AI 서비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챗 네네. GPT를 카카오에 심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네네.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AI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좀 확대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네. 올해 매출 성장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뭐 카카오 앱이라는 게 뭐 일부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뭐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여름에 진짜 뜨겁게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네. 이번에 정부 발표한 걸 보면 뭐 금융기관하고 뭐 플랫폼 업체들 이렇게 우선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플랫폼이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카카오의 올해의 어떤 시장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박스권입니다.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네네. 매수가에서 좀 올라가도 63,400원이었을 거고 또 내려와도 한 55,000원 정도셨기 때문에 네네.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굳이 뭐 손절가를 말씀드릴 정도까지 위치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전 충분히 7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고 그 이상도 올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1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할 정도의 지금 가격대는 아닌 거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7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한 4개월 기다리셨는데 한두 달 네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또 긍정적인 이슈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이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삼양식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만 5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125만 5천 원에 20%요. 네네.
이 종목 실적 이슈로 오늘 급락이 나와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니까요. 네. 네, 계속 홀딩해도 좀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괜찮으실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오늘 장에서 좀 과도하게 빠진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왜 빠졌냐라고 한다면 4분기 이제 시장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양식품이 이때까지 들고 가셨다라고 본다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8%가 넘는 하락세면 좀 더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다 반발 매수가 이제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준다고 본다면 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밀양 2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폭발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 때문에 단기 하락세는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하락세가 멈추고 난다라면 추가적인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타임을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8%가 넘게 떨어진 거면 거의 진짜 다른 종목들이 20% 넘게 떨어진 만큼의 파급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이 자금 이탈이나 이런 부분 조금 안 좋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는 25년도보다는 26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적으로 더욱더 눈에 찍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100만 원까지도 이탈이 된다고 본다면 그때는 저는 추가 매수가 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본다면 목표가는 140만 원까지도 잡고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만약 추가 매수가 안 하신다고 본다면 저는 목표가를 17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100만 원 이탈 시에 추가 매수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 예, 예. 네, 한미반도체고요. 네. 19만 2,200원에 100%. 19만 2,200원에 100%세요. 예, 100%예요. 네, 비중이 100%나 되셔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오늘 주가가 샀어요. 네, 최근에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내가 한번 올해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정호 전문가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장에서 들어왔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좋은 모세가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모세도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이 이제는 이 종목이 끝난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혹시 100%까지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냥 전망이 좋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이제 방송도 나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하락세가, 예, 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데 내 계좌에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부장이 조금 더 가벼우니까 이 종목으로 좀 아쉬움을 달래야지 하면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결코 예. 좋은 모습대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어느 정도 평단가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이번 연도에 폭발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일 장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예상치
거의 2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의 세론 현상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 본다라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내일장에서 삼성전자나 뭐 한미반도체가 떨어진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비 관련주가 이번 25년도에 3분기, 4분기에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왜 올라가고 있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장비 관련주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관 반도체가 요 근래에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 줬었는데 단기간에 어떻게 본다면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좀만 힘들어도 버티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만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라고 보면 비중 50%를 덜어내시고요. 20만 원부터 이제 비중 10% 정도를 또 덜어내시고 22만 원에 10% 정도 덜어내시면서 30% 정도만 최종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데요. 네. 우주 항공 관련주에 속하나요? 이 종목이? 이번에 뭐 장비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탄력은 붙었지만 본격적으로는 HBM 수혜나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매수가에서 50% 정도를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3,300원에 50%를. 83,300원에 50%세요. 예, 네, 예.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앞으로 어디까지 대체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 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8만 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중간에 유혹이 많았을 텐데 잘 안 팔고 계셨네요. 여기 한 5년 됐거든요. 아, 5년 되셨어요? 그러면은 고생하셨다가 이제 빛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뭐 저는 삼성전자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답은 드릴 수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면 사실은 뭐 올해 20만 원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목표가를 얼마를 정해야 될지는 뭐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면 저는 시총 기준으로 1,000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번 달은 모르겠지만 1분기 안으로는 한 1,000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 4일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AI 관련해서 올해는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가 나오는 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국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HBM이 없었다가 이제는 HBM 매출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긍정적이고 또 파운드리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레거시 쪽으로 가격을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상태죠.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곧 출시될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5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뭐 제가 1,000조라고 말씀드렸으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한 15%에서 2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그 금년 말까지 가져가면 어떨까요? 저는 뭐 말까지 가져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저는 오늘 연말까지도 증시 상승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 비중이 많다라면 많은 거고 적다라면 적지만 또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끌고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연말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 비중 요거는 포기하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건 최고점이 팔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보신다 그러면 일단 저는 뭐 가을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결과에 따라서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을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가을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모릅니까? 뭐 만약에 지금 증권사들 전망처럼 나온다 그러면 전 20만 원도 불가능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순 있지만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20%도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시청자님 지금 고생하신 만큼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